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추상미술 좋아하시나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하얀 캔버스에 까만 네모를 그려놓은 그림이 세계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가장 중요한 작품이고, 또 이 그림은 미니멀리즘의 시조이며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은 없는 작품이지만 추정가는 조를 훌쩍 넘는 그런 작품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그리겠네. 물감도 필요 없이 경제적인 그림이군. 사실 우린 이런 작품 앞에서 소심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통 무슨 뜻인지 몰라. 현대미술 어렵구나. 골치 아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미술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인 그림. 사실 저도 그렇게 오래 그림을 많이 봐왔지만 봐도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말레비치의 추상 미술은 그림이 위치한 전후 미술사 배경과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작품과 대화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된 그림 앞에서 우리는 아하 하면 무릎을 탁 치게 되고, 예술을 이해한 데서 오는 뿌듯함에 가슴 떨리게 되죠. 나는 나 자신을 제로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무에서 창조로 나아갔다. 그것이 절대주의고 회화의 새로운 리얼리즘이고 대상이 없는 순수한 창조다. 말레비치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만들라는 거죠. 0은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특히 명작, 대작이라면 먼저 작가가 뭐를 그렸나를 파악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머리로 말이죠. 하지만 이젠 그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사조인지, 터치가 어떤지, 무슨 서사를 담았는지 등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 미술은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다 표현의 주체가 색채인가 빛인가를 논하던 시대에서 인상주의를 거쳐 야수파, 고흐, 고갱, 입체파 등 여러 미술 사조의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에 말레비치는 검은 사각형을 발표합니다. 말레비치는 기존의 모든 예술 사조를 검은 사각형 안에 다 넣어버리고 그림의 소재를 재현하는 어떤 행위도 생략해버리는 독특한 화풍을 제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을 실제로 보면 균열된 검은 물감 사이로 알록달록한 바탕 그림색이 보여요. 정말 기존 사조의 그림들을 검은 물감 속에 가둬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한참 그림을 들여다보고 서 있게 됩니다.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입체파도 대상을 해체한 것이지 소재마저 생략해버린 것은 아니었으니 말레비치의 이 행위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말레비치는 무중력 상태와도 같은 캔버스에 네모를 그리고 단일 컬러에서 느껴지는 물감의 질감과 농도 등을 순수하게 느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사각형은 기존의 모든 미술 사조의 무덤인 셈입니다. 먼저 작품을 보고 소재가 뭘까 파악하고 이야기도 엮어내는 그런 기존의 감상법을 완전히 버리고 그림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레비치의 그림을 보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재는 하나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검은 사각형을 보셨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런 말레비치의 작품 경향을 절대주의라 칭하고 추상미술, 특히 미니멀리즘의 뿌리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핸드폰, 아이패드 또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에서 착안된 것이라고 하니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디자인 세상에 혁명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레비치의 그림이 어떻게 진화해서 절대추상, 검은 사각형에 도달했는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이해해 봅시다. 초기적인 첫 번째 그림입니다. 꽃파는 여인은 말레비치 초기 작품으로 우리가 보통 배경을 뒤에 두고 셀카 찍을 때 같은 느낌의 그림입니다. 배경은 원근적인 표현과 함께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처리되어 꿈틀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꽃파는 여인은 매끈하고 깔끔한 붓터치로 평평하게 그려져 여인의 모습만 오려 붙여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화폭이 두 개로 나눠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중심 인물을 회화 표면에 가깝게 그리는 방법은 말레비치가 입체 미래주의 시절까지 계속 발전시킨 3차원적 원근법을 없애는 방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림의 형태에서 절대추상에 이르기까지를 말레비치는 그림의 진화라 지칭합니다. 러시아 그림의 전통에서 이코나는 중요합니다. 말레비치 또한 러시아 이코나의 특징을 자신의 그림에 자주 표현하죠. 이 자화상은 우선 이코나가 가지는 정면성을 충실히 따릅니다. 또 얼굴을 반으로 나눠 색채 대조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얼굴이 또 다른 얼굴에 덧칠된 것처럼 그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얼굴의 옆모습이 겹쳐져 보이시죠? 이 또한 독특한 시도로 평면 속에 입체하라 명할 수 있습니다. 자화상의 과감한 색채 표현은 당시 포비즘의 대가인 마티스의 강렬한 색조를 받아들여 시도한 것이고, 이렇게 말레비치는 절대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예술적 시도를 합니다. 그가 주장한 예술적 진화의 한 모습이죠. 나무꾼 이 그림을 보시면 드디어 사실적 재현을 벗어나 소재 표현의 기본이 사각형, 십자가, 원으로 단순해집니다. 원통 나무 조각들과 주인공 나무꾼은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경계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형태를 구분하는 색채의 대조가 두드러져 강한 인상을 주죠. 도끼를 잡고 있는 팔이나 신발의 사실성은 말레비치만의 형식화된 회화 표현의 틀을 깨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도형 속에서 사실적인 표현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말입니다. 동화나라의 한 장면처럼 색채며 구성이 재미있는 그림이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들이 서로 연결되어 소재를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색채의 대조를 이루는 소재들은 사실성에서 벗어나 지극히 추상적이며 평면적입니다. 꽃파는 여인과 같은 구도로 화면에 바짝 붙여진 것 같은 중앙의 인물은 화폭 전체를 차지하면서 그림을 압도하고 있고요. 점점 사라지는 듯한 소재들의 크기와 들판의 움직임은 평면화 속에서도 원근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해 지평선이 높은 곳에 설정되어 있어요. 사실성을 배제한 말레비치만의 회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시도를 거치면서 말레비치의 작품은 대표작 검은 사각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말레비치가 1913년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고안한 커튼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얀 바탕 위에 놓여있는 검은 사각형. 마치 칼로 자른 듯 명확히 가장자리 처리된 검은 사각형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림을 보고 느끼는 우리네 감정입니다. 현대미술의 전환점이 된 검은 사각형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던 과거와는 결별하고 무엇과도 닮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 자체를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의 재현을 완전히 거부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없애버린 당시 러시아의 새로운 미술을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검은 사각형은 마지막 미래주의의 전시 0.10에 출품되었는데 전시장에 전시된 위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림 속 벽과 벽이 맞닿은 모서리 꼭대기, 검은 사각형이 걸린 자리는 일반적인 러시아 가정집에 이권이 걸리는 성스러운 곳이며, 손님이 러시아 집을 방문하면 주인과 인사 나누기 전에 그곳을 향해 먼저 성호를 긋는 곳입니다. 말레비치는 과감히 성스러운 이권을 내리고 검은 사각형을 걸고 새로운 관념의 시도를 꾀한 것이죠. 그런 의미를 겨냥하듯 말레비치는 기존 관념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자 천명합니다. 절대주의라는 용어는 이 전시의 팜플렛 속 큐비즘에서 스프레마티즘까지 회화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선언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요. 또 전시 제목 0.10은 대상의 소멸과 부재를 의미하는 제로라는 절대주의적 주제와 이를 추구하는 10명의 화가들의 전시라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레비치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레비치를 이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꾸 보고 느끼다 보면 언젠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갤러리 까르찌나 그림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